예. 자, 이어서하겠습니다. 자, 이제 221페이지입니다. 큰 4번의 개발구역의 지정 고시의 효과 보이시죠? 이거 하겠습니다. 자, 이 편도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그런 어떤 상이라고 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종전에 보신 것이 개발구역의 지정이었습니다. 개발구역의 지정했다랍니다. 그래서 이제 지정권자가 지정해서 발표 고시를 할 것입니다. 자, 이 고시했을 때의 효과입니다. 효과가 또 중요합니다. 효과가 참 중요한 사항입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보시면요, 일단은 개발 사업을 할 것입니다. 앞으로 그 지역은요, 앞으로 멋진 건물들이 쫙쫙 올라갑니다. 멋진 신도시가 나옵니다. 신도시화 사업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해당 지역에 앞으로 멋진 개발을 할 것이니까 미리 그 구역 전체는 도시 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간주가 딱 되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구역은 멋지게 딱 올라갈 것이니까 미리 전체 구역을 전부 다 도시 지역으로 결정이 딱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지정 고시한 순간부터 지구 단위 도시 지역으로 결정 고시가 된 걸로 본다라고 합니다. 뿐 아니고 또 동시에입니다. 아주 멋진 개발을 위해서 바로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또 결정된 것으로 본다 해서 아주 상세하게 건물 계획이 다 포함되는 바로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결정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는 효과가 하나 등장을 딱 합니다. 첫 번째 사항이죠. 자, 근데 다만부터 단서가 하나 딱 봅니다. 자, 해당 지역이 취락지구입니다. 요 취락지구로 결정이 되어진 장소에다가 지정할 때는요, 개발을 해준다 할지라도 취락지구는 취락의 형성을 정비해줍니다. 시골 마을 정비해서 멋지게 개발해줬다 할지라도 취락지구는요, 도시지역으로 바뀌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취락지구는 개발해서 멋지게 개발해준다 할지라도 시골 농촌 마을로 남게 된다. 그래서 취락지구는 도시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보시면 무슨 항어 산택전도 해가지고 도시개발구역 또 도시지구로 결정된 것으로 본다. 하지만 취락지구는 제외한다라는 부분이 지금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조금만 보세요. 취락지구일 때는 도시로 바뀌지 않는다. 이것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사항이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를 보세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큰 3번을 또 보십니다. 큰 3번 보시면 자, 개발구역이 결정이 딱 되어지면 땅값이 올라갑니다. 또 아주 많은 어떤 이익이 나오니까요. 두 번째입니다. 이 개발구역이 딱 되어지면요, 아주 많은 투기입니다. 투기 현상이 아주 많이 발생이 되어집니다. 이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서입니다. 위해서 효과가 딱 나옵니다. 앞으로 이 구역 내에서는 토지개발형입니다. 토지개발형이 일체 다 못한다. 전부 다 허가받고 나서 투기가 아님을 확인되었을 때 허가를 딱 내어준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개발형이 일체 다 허가상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런데요, 구역 지정하기 전에 먼저 절차소에 보시면 뭘 합니까? 주민 의견 청취합니다. 널리 먼저 알립니다. 그래서 구역 지정 고시하기 전부터 계속 의견 청취하고 조사를 합니다. 하니까 그때부터 이미 정보를 파악한 자가 막 투기를 막 합니다. 하기 때문에요, 요 시점은요, 구역 지정 고시하기 거전입니다. 거전에 보시면 이 주민한테 의견 청취를 위해서 공람을 할 때부터 이런 제한을 발생을 시킵니다. 그래서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해서 공고 열람을 할 때부터 그때부터 개발형이 몽땅 다 허가상으로 바뀌어버린다 합니다. 그래서 무엇이냐 보면 그 속에 첫 번째 건물의 건축 행위가 이게 포함되어진다 합니다. 물론 공작물도 여기에 포함이 딱 되어집니다. 뿐 아니고요, 가설 건물도 사업에 방해되고 투기 현상이 발생이 딱 되어집니다. 또 있는 건물에 대수선 이것도 못하게 제한합니다. 건물의 쓰임새 변경, 용도 변경 이것도 못하게 제한한다. 전부 다입니다. 전부 다. 건축하면 신축, 정축, 개축, 재축 이전, 공작물 설치, 가설 건물 설치, 건물 대수선, 용도 변경, 건축 관련 행위 일체 다 못한다. 전부 다 심사받고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토지의 형질 변경, 이것도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 일체 다 심사사항이다. 이렇게 바뀌어버립니다. 또 세 번째입니다. 흙자갈모래 바위, 토석을 퍼낸다, 채취한다. 이것도 방해된다. 마음대로 못한다랍니다. 자, 또 네 번째요. 토지 분할. 이것도 보시면 지분 쪼개기 참 많은 행위 합니다. 이것도 못한다. 지분도 나눌 수도 없다. 합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입니다. 물건을 쌓아둔다. 한 달 이상 장기간 물건을 쌓아두면 이것도 사업에 방해됩니다. 마음대로 못한다랍니다.
그 다음에 요쪽 지역은요, 나무입니다. 충목, 나무나 대나무. 요것들 벌채한다, 벤다. 요것도 못하네요. 식재한다, 심는다. 요것도 마음대로 못합니다. 벌채는요, 해당 지역이 나무가 참 잘 되어 있으면 요쪽을 나무를 베지 않고 공원 만드는데 배면 안 됩니다. 식재한다, 나무 심죠? 모종을 심어요. 한 그루에 10만 원씩 보상금이 나갑니다. 이것도 못한다 하니까요, 나무를 심거나 배는 행위도 일체에 다 제한한다. 그래서 전부 다 허가상으로 바뀌어버린다. 합니다.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토지 이용에 손대면 전부 다 허가받아야 된다.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이 허가는요, 도시의 장들, 특광시장 군수한테 허가를 받는다.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사항들이 이제 큰 3번에 관로 1번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밑에 또 관로 2번 가보세요. 요게 시험에 잘 뜹니다. 전부 다 허가 사항임에 불구하고도, 자, 어떤 것은요, 허가 받지 않고도 할 수 있다. 합니다. 그런데 보시면 예외가 있다. 즉요, 어떤 것들은 허가 없이도 그냥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랍니다. 있어요. 자, 무엇이냐 라고 하니까요. 자, 관로 2번에 보시면 1, 2,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나와 있습니다. 요것도 여러분들이 꼭 외워두세요. 시험에 잘 뜨는 상입니다. 두 문자부터 한번 따봅니다. 엉이작, 석치목입니다. 엉이작, 석치목, 엉이작, 석치목에 해당되는 행위는 신고할 필요 없이 그냥 할 수 있습니다. 신고도 필요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그 구역 내에서 응급조치입니다. 응급한 조치. 각종 어떤 긴급한 응급조치가 필요할 때는요, 그냥 신고 없이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또요, 간이입니다. 간이 농생산을 위해서, 간이 농생산물의 어떤 생산을 위해서 간이 공작물 설치한다. 비닐하우스 등입니다. 이것들은 그냥 할 수 있어요. 농생산을 위한 목적의 비닐하우스 설치, 철거가 쉬운 간이 농생산 시설들 그냥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또요, 작 나왔죠? 경작 목적의 형질 변경, 요것은요, 허가 없이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또 아주 경미한 토석입니다. 토석을 흙을 채취하는데 아주 작게 경미하게 채취한다. 그냥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존치. 자, 다 철거할 것인데 어떤 것은 그냥 놔둔다. 존치하기로 결정이 되어진 요 대지 안에 존치하기로 결정되어진 그 땅 위에 물건 쌓아둔다. 이것은 그냥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자, 또요, 관상용 정원수. 정원수. 관상용 어떤 중목의 임시식재입니다. 임시식재. 잠시 심었다가 다시 빼갑니다. 그러니까요, 관상용 중목의 임시식재. 이것은 그냥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거 엉이작, 석치목, 응급조치 행위, 간이 농생산을 위한 공작물 설치 행위, 경작 목적의 형질 변경 행위, 경미한 토석의 채취 행위, 존치하는 대지에 물건 쌓아두는 행위, 관상용 중목의 임시식재 할 수가 있다랍니다. 근데 요 임시식재 이것도요, 경작지에서는 또 제외한다. 경작지에서는 다 허가 받아야 된다. 이렇게 또 바뀌는 부분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딱 기억하시고요. 만약에 이러한 허가 받지 않고 했다. 다 원상복구 의무가 있다. 이렇게 오른편 4번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고요. 자, 근데 또 4번 보세요. 큰 4번입니다. 방갈로 4번. 그런데 투기행위는 억지합니다. 억지하는데, 그런데 또 네 번째입니다. 보시면 이미 공사나 사업에 착수한 자는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합니다. 투기를 제한하는데 이미 이런 개발 행위를 착수한 자가 있다. 역시 계속할 수 있다 해서 보호받습니다. 그래서 자, 원래 제한받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도 이미 공사사업에 착수한 자는요, 관계없이 계속 해당 행위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요들은요, 지정 고시하면 이때부터 30일 안에 그 하는 사실을 신고는 하세요. 이렇게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미 착수한 자는 할 수 있대. 구역 지정 고시한 날부터 이제 30일 내에 신고는 하세요. 이렇게 걸로 4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딱 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투기를 막겠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강력한 제한을 합니다. 많은 제한을 합니다. 하니까요, 빨리빨리 사업을 해 주어야 됩니다. 해서 이제 밑에 또 5번 보십시오. 5번 보시면 이렇게 많은 제한을 합니다. 하니까 빨리빨리 사업을 추진해야 됩니다. 추진해야 돼요. 그런데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연되고 있다. 라는 경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 구역 지정했는데 계속 사업이 지연됩니다. 지연되면요, 그 다음에 요 구역이 해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 이것도
절기가 시험에 잘 나옵니다. 빨리빨리 사업을 안 하죠. 해제를 해버린다라고 합니다. 그 말이 이제 쭉 나옵니다. 자, 요건요, 원칙적인 상이다. 먼저입니다. 먼저 보시면 사업 완료입니다. 사업이 끝났다. 사업이 끝났습니다. 끝났으면요, 멋진 신도시가 나왔습니다. 하니까 개발 구역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사업이 끝나면요, 바로 끝난 그 다음날 개발 구역이 해제된 걸로 간주한다랍니다. 사업이 끝났으니까 개발 4구역이 아닙니다. 개발 끝난 완성되어진 장소니까 이제 개발 구역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완료되어지면 그 다음날 해제 간주입니다. 간주예요. 그런데 완료가 뭐냐 하면 이 사업 시행 방식이 그 뒤에 배우십니다. 땅을 뺏어가는 수용 방식일 때는요. 수용 방식입니다. 수용 방식일 때는 제일 끝에 공사 완료 공고입니다. 공사 완료 공고가 사업의 마지막 절차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업 방식이 환지입니다. 환지, 토지 교환하는 방식인데 이거 뒤에 배우십니다. 환지 방식은 제일 끝에 보시면 환지가 되었습니다. 라고 알려줍니다. 환지가 되었다라는 환지 처분, 이것을 공고해 줍니다. 요 해준 날, 그 다음 날에 자동 해제입니다. 그래서 사업이 끝났으면 이제 개발 구역일 필요가 없다 해서 다음 날 풀어줍니다. 풀어줘요. 그래서 수용 사업은 공사 완료 공고일 그 다음 날, 환지 사업은요, 환지 처분 공고일 그 다음 날 자동 해제 간주가 되어진다. 이렇게 하는 부분도 확인을 꼭 하시길 바랍니다. 자,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요게 중요합니다. 사회 지연이요, 지연. 요 지연 해제가 중요한 사항입니다. 지연할 때 해제가 되어진다. 요게 원래진 어떤 사항입니다. 그래서 자, 요것도 첫 번째, 두 번째를 구분합니다. 원칙적인 방식이 있습니다. 원래요, 그 뒤에 배우실 것인데 개발 구역의 지정이 사업의 출발입니다. 그런데 마음대로 지정하지 못해요. 그래서 지정하기 위해서 목적을 먼저 세웁니다. 목적이 뭐냐 합니다. 바로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계획에서 개발계획. 그 뒤에 배우십니다.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계획이 바로 개발계획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불러요. 이것이 항상 먼저 수립된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이 개발계획을 세운 다음에 그 다음에 구역을 딱 지정합니다. 그런데 이 개발계획을 세웠다 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빨리 그러면 개발계획에 맞는 개발구역의 지정입니다. 개발구역의 지정. 이것이 나야 되느냐? 이게 아니에요. 개발계획을 세웠지만 아직까지 요 계획 자체만 가지고 어떤 행위 제한이 없습니다. 하니까 시간 좀 3년, 4년, 5년 길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사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개발구역이 결정이 딱 되어지면 그때부터 행위 제한이 발생하니까 이때부터입니다. 이때부터 3년 안에 앞으로 사업의 시행자를 결정해가지고 요 시행할 자들이 요 구역을 아주 멋지게 조성하는 기간을 세웁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실시입니다. 실시계획. 요 실시계획을 작성해서 요것에 인가 신청을 하게 되는데 3년 되어도 실시계획 인가 신청 요것을 하지 못하고 있으면 3년 되는 그 다음날 자동적으로 실효된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개발계획을 먼저 세우고 난 다음에 구역 지정할 때는요, 구역을 지정한 순간부터 이제 3년 시간 딱 준다. 요 3년 안에 실시 계획을 작성해서 인가 신청이 필요한데 요 신청을 못하고 있으면 3년 되는 날 그 다음 날에 구역 자동 실료 해제가 딱 되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두 번째입니다. 개발계획을 세울 때부터 소문이 쫙 납니다. 투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장소는요, 그것도 다음 시간에 배우시는데, 요 순서를 바꿉니다. 바꿔요. 그래서 먼저 투기 억제를 위해서 개발구역 지정을 먼저 하는 그런 사업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구역을 먼저 지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요, 요 지정한 순간부터 행위 제한이 발생합니다. 하니까 순서가 바뀌었으니까 그 다음번 두 번째 뭡니까? 개발계획입니다. 요 개발계획 수립의 시간이 또 제한됩니다. 요 계획 수립은요, 구역을 지정을 먼저 하게 되면 이때부터 2년 안에 개발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근데 2년 되어도 순서가 바뀐 요 두 번째 들어오는 요 개발계획 수립이 안 되고 있으면요, 요 다음날 자동적으로 또 해제가 딱 되어져요. 그런데 그 사이에 요 계획 수립이 딱 되었어요. 개발계획 수립이 되었다는 전제하에서 그러면 그 다음번 절차입니다. 실시계획의 인가 신청이 역시나 필요합니다. 이것이 3년 준단다. 3년.
그런데 개발계획이 세워졌는데 그때부터 3년 되어도 실시계획의 인가 신청을 역시 못하게 되면 역시 이 경우도 한 번 더 걸쳐서 두 번째 그 다음날 신료가 딱 되어집니다. 그래서 순서가 바뀌면 두 번 나옵니다. 개발구역 지정을 먼저 했을 때는 그 다음에 개발계획 수립이 이전이 필요하다. 안 나오면 그 다음날. 그리고 이 계획 수립이 되었다 해도 3년 안에 실시계획인가 신청이 필요하다. 안 못하면 그 다음날 자동 해제 간주가 되어진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항상 3년 되는 날 그 다음날에 이전된 날 그 다음날 이란 말이 꼭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요 이번인 경우입니다. 이번인 경우에 그 면적이 100만 평 330만 제곱미터 이상 거대한 면적일 때는요. 요것이 5년 이것도 5년 이렇게 연장되어진다.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요. 항상 해제 신료하면 어떠한 날 그 다음 날 꼭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해제 신료가 되어지면 해제 고시가 된 걸로 본다면 X입니다. 자동적으로 법에서 해제시켰지만 그 고시 알려는 것은 따로 합니다. 그래서 해제 고시되었다 하면 그 사실은요. 지체 없이 따로 고시는 또 따로 해야 된다라는 또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표현을 또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개발구역의 지정 절차 등과 이제 중요한 쟁점사항이었습니다. 한 문제 두 개 항상 시험에 나옵니다. 보시고요. 그런데 이제 개발구역 지정한다 할 때 막연하게 정할 것이 아니겠죠. 특정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인구를 우리가 10만 명을 수용한다. 10만 명. 또 집은요 3만 원 이상이 필요하다. 이렇게. 그러면 요 정도가 필요하면 저도 면적은 330만 제곱미터, 요 땅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뭐 목적이 있어야 필요한 면적이 딱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 구역 지정하기 전에 먼저 잘 지정하기 위해서 요보다 먼저 앞서가지고 개발 방향을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구역을 지정하기 전에 먼저입니다. 먼저 보시면 개발 방향, 개발 계획 수립을 먼저 해두고 난 다음에 그 목적에 맞는 구역을 지정한다가 순서예요. 그래서 요 개발계획 수립, 요것이 또 등장을 딱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일 앞으로 갑니다. 앞으로. 자, 요 법률 제일 앞에 가시면 바로 페이지 211페이지에 이제 개발계획이 나옵니다.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개괄적인, 포괄적인 계획을 세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요 수립이 딱 등장하고 이것도 아주 중요한 쟁점이 시험에 아주 잘 뜨고 있습니다. 있어요. 자, 첫 번째입니다. 그럼 누가 이것을 수립하느냐? 수립할자입니다. 수립권자가 또 등장을 딱 합니다. 요 계획 수립권자가 첫 번째 등장을 딱 하고 있습니다. 자, 찾아보겠습니다. 찾아보시면 첫 번째를 보세요. 개발구역의 지정권자가 개발 계획을 수립을 한다. 되어 있죠? 이겁니다. 개발구역의 지정권자. 바로 요들이 개발 계획의 수립권자입니다. 같은 사람입니다. 같은 사람. 배웠습니다. 지정권자 딱 보니까 누구였죠? 보면 시, 도, 지사, 대도시가 구역 지정한다. 계획 수립을 합니다. 자, 또 국토교통부 장관 또 구역 지정 계획 수립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딱 나오시죠. 같습니다. 같아요. 그래서 개발구역의 지정권자들이 개발 계획 수립을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보시고요. 자, 두 번째 수립 시기 보세요. 시기가 참 중요합니다. 개발구역의 지정권자들은요, 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개발계획 수립을 한다. 딱 되어 있죠. 개발구역의 지정권자들은 지정하려면 개발계획을 수립을 한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지정하려면 세운다. 지정하기 전에 세운다. 라는 시기입니다. 시기. 요 지정, 수립의 시기가 딱 나옵니다. 시기예요. 시기는요. 구역을 지정하려면 세운다. 먼저 세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구역을 지정하기 전에 개발 계획을 수립을 한다. 먼저 수립한다. 이 말 되겠습니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원칙. 그래서 원칙은 선 개발 계획 수립.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입니다. 그 이후에 개발 구역을 지정한다. 이것이 바로 원칙적인 어떤 순서입니다. 순서. 자, 그런데 요 개발 계획을 먼저 세우면 이때부터 소문이 쫙 납니다. 투기가 막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요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서 수술을 바꾼다 했었죠. 그래서 어떤 경우는
개발구역을 지정을 먼저 해서 개발 행위를 다 못하게 막아놓은 다음에 개발 계획 수립을 하는 경우도 있다. 순서가 바뀌는 경우가 지금 등장을 딱 합니다. 해요. 여기 시험에 잘 뜹니다. 어떠한 장소는요, 이 개발 구역을 먼저 지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개발 계획을 수립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 그 대상 지역이 어디냐? 요게 아주 시험에 잘 뜹니다. 투기역지입니다. 투기는요, 아주 땅값이 낮은 곳에 투기가 많이 몰려갑니다. 이런 곳입니다. 어디냐면요, 도시 안에서 녹지입니다. 녹지가 좀 땅값이 낮습니다. 낮아요. 그런데 녹지 가운데서요, 여러분들 보전 녹지는요 안 됩니다. 요즘 구역 지정 못한다고 했습니다. 빼놓고요. 또 녹지 가운데서 농지가 많은 생산 녹지입니다. 생산 녹지는 구역 전체에서 30% 이하가 돼야 된다. 라는 말도 보입니다. 그 다음에요, 두 번째입니다. 자, 도시 지역이 아닌 비도시, 시골, 농촌 지역들이 다 그러다 투기가 몰려갑니다. 자, 또 여러분들, 자, 개발 계획을 공개 모집, 공모해서 개발하고자 할 때는요, 개발할 장소를 줘야 계획을 공모를 할 수 있습니다. 했어요. 공모 개발할 때는 구역 지정이 먼저 되어야 장소 땅을 주고 공모 띄운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럴 때는 순서 바꿉니다. 위치를 불문하고. 자, 또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지역 균형 개발, 낙후된 지역에 균형 개발 하겠다 할 때 다 보시면 낙후된 장소, 저기 시골 농촌 지역입니다. 그래서 균형 개발을 위한 목적일 때 보시면 개발 구역을 붙이시면 먼저 합니다. 그 다음에 개발 사업하는 장소도 주상공업지역에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빈 땅이면 돼요. 그래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 구역에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곳이 보니까 30% 이하가 된다랍니다. 이 말은요, 70% 이상은 바로 이런 녹지나 도시 외지입니다. 이때도 같이 취급합니다. 그래서 주상공업지역이 30% 이하가 되면 이것도 개발 덜 된 곳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구역 지정을 먼저 할 수 있는 곳이다. 참 시험에 잘 뜹니다. 이것도 체크를 또 해두세요. 그래서 넘어가시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우리가 개발 계획을 세울 때 보시면요, 여기가 세울 때부터 해당 구역을 수용하겠다 또는요 환지한다 이렇게 나누어서 개발 방향을 결정을 딱 해줍니다. 수용은 강제 취득 뺏는 사업을 말합니다. 환지는요 토지 교환 바꾸는 사업 말하죠. 근데요 바꿀 때는 말입니다, 그 바꿈을 당하는 분들이 싫다면 못합니다. 못해. 바꾸는 사업은요 건물 바꾼다 정비사업, 땅 바꾼다 환지사업인데 그들이 싫다면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환지 방식으로 계획을 딱 세울 때는 처음부터 사전 해당 그 구역의 토지 등의 동의를 딱 구합니다. 그래서 땅 바꾸는 사업 합니다. 그래갖고 주민한테 알려가지고 동의를 구합니다. 이때 동의 보시면 토지 면적은요 3분의 2 이상입니다. 분 아니고 동시에 토지 소유자들 총수의 2분의 1 동의입니다. 요 등이 필요합니다. 환지할 때는 토지 면적의 3분의 2와 또요 동시에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동의 들어와야 환지 방식으로 방향을 설정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 내용이 여러분들 원칙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3분의 2 토지 면적 또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동의, 이게 중요합니다. 보시고요. 자, 그런데 또 그 밑에 줄 보시면 다만 단서 보입니다. 동의가 필요하다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자, 국가에서 사업을 시행합니다. 또는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합니다. 얘기는요 뭡니까? 공공사업으로 환지되겠다 이렇게 딱 나옵니다. 이때는요, 자, 이렇게 행정청이 사업을 할 때는 이 동의 받을 필요가 없다, 예외다 라 하는 부분도 등장을 합니다. 같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해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의 등 나올 때 또 다시 그 박스를 보세요. 이것도 시험에 2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각종 어떤 동의자 선정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봅니다. 자, 1번 보세요. 요 구역이 속한 토지 안에입니다. 안에 이만치가 보니까요 국가에서 보유한 토지가 딱 보입니다. 자, 또요 시에서 보유한 땅이 딱 보이네요. 보통 보시면 구역지 등은 제외한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요 요 구역 안에서 보시면 요 구역지 등도 다 포함이 되어서 동의자 수에 산정이 딱 되어진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만요 포함은 되지만 동의를 바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국유지 제외하고 기타 부분 동의를 받아보고 나서 요 3분의 2, 2분의 1 미달될 때 그 뒤에 국유지 권리청에서 동의를 해준다 합니다. 사후 동의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먼저 사적인 토지의 동의를 먼저 받아보고 난 다음에 요 비율이 미달될 때 그때 가서야 국유지 권리청의 동의가 뒤에 보충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체크를 해주세요. 자, 그 말이 1번과 지금 6번, 1번과 6번 이렇게 보았습니다. 다음에 2번 보시면요. 2번입니다. 자, 땅 주인이 두세 명, 공유입니다. 이때 대표 한 명으로 본다. 라는 말 또 나왔죠? 자, 또 건물이 뭐냐 보니까요. 집합 건물입니다. 집합 건물. 이면요. 한 동이 아니고 구분 소유자 각각 동의를 받는다. 또 나옵니다. 그것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3번과 4번과 5번을 보세요. 3번, 4번, 5번입니다. 3번입니다. 구역 지정하겠다라고 널리 공남 알렸습니다. 알렸어요. 근데 그 이후에 다시 투기 지분이 막 쪼개집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남 공고하기 전에 소유자로 본다. 라 합니다. 이것도 3번 보시고요. 자, 또 4번, 5번은요. 그런데 자, 동의를 하려고 했는데 행정청에 제안하기 전에 또는요 요청하기 전에 동의 처리했습니다. 그러면 제외합니다. 제외. 반대로 봅니다. 그래서 행정청에다가 뭔가 제시하기 전에 한 처리는요 인정해 줍니다. 제시하기 전에 처리했다. 그런데 행정청에 뭔가 동의서가 이미 뭡니까 제출되었습니다. 제안되었다. 그러면 처리 못합니다. 그래서 제안되기 전에 요청하기 전에 처리한 자는요 제외해 줍니다. 하지만요 요청되고 난 이후에 제안되고 난 이후에 그때 가서야 난 싫다 해도 동의자로 간주가 된다라는 의미가 여기 보시면 4번과 5번에 나와 있습니다. 보십시오. 그 다음에 7번 보시면요 7번입니다. 요 개발법에서의 동의 방식은 말입니다. 인감증명서 보이죠? 인감증명서입니다. 그런데 저 어디 가시면요 정비법에서는요 지장날인입니다. 그래서 개발법에서의 동의 방식은 다 인감증명서 방식이고 정비법상은요 지장날인 방식이 틀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7번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른편에 큰 4번을 보세요. 자, 개발 계획을 수립한다. 모든 계획들은요 항상요 상위 계획에 맞게 부합되게 수립을 딱 해야 됩니다. 상위 계획 부합되게요. 그런데 여기 개발구역 지정과 개발계획 수립 요 단위가 무엇이냐 하면요 바로 도시군관리계획, 도시관리계획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해요. 도시관리계획. 그래서 여기 바로 개발계획과 개발구역 지정이 바로 뭐냐? 도시개발계획이다. 그러니까 도시군관리계획입니다. 그럼 도시군관리계획이니까 상위가 뭡니까? 상위가 뭐죠? 도시기본계획과 바로 광역도시계획이 상위계획입니다. 거기에 맞게 해라. 다음 말이 1번에 있습니다. 자, 보시고요. 다음에 2번 보시면 그 면적이 330만 제곱미터, 100만 평 이상 거대하게 나옵니다. 그러면요, 요 속에서 자고, 먹고, 배우고, 만들고, 쓰고 다 해라. 복합기능가 준다. 330만 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입니다. 이것도 딱 보세요.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 중요한 사항이 나오네요. 214페이지 보세요. 214페이지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계획을 세울 때 어떠한 내용인가, 어떠한 내용이 여기에 포함이 될 것이냐가 또 등장을 딱 합니다. 어떠한 내용이냐. 자, 아주 많은 사항이 여기에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있어요. 자, 그런데요. 자, 원칙이죠. 원칙은 먼저 개발 계획 수립을 먼저 한다. 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합니까? 개발 구역을 지정한다. 그것이 순서입니다. 순서. 그런데 그럼 이때 다 모든 사항이 다 포함이 딱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것은요. 개발 구역을 지정하고 난 이후입니다. 개발 구역을 지정하고 난 이후에 요 이후입니다. 요 이후에 여기에 포함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4가지가 있다 합니다. 4가지가 있다. 그래서 원래 원칙은요. 개발계획을 세울 때 다 포함을 할 것인데 어떤 사항은요. 구역이 딱 확정되고 난 다음에 여기에 정해져야 소급적으로 포함될 사항 4가지가 있다랍니다. 구역이 확정이 되어야 뭔가 알 수 있는 사항이다.
이 말 되겠습니다. 그 말이 참 중요합니다. 해서 보시면 자, 아주 많이 쭉 나와있죠. 하지만 박스 위에 보시면 13부터 16까지에 해당하는 사항일 때는 개발구역을 지정하고 난 이후에 포함을 할 수 있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13, 14, 15, 16 별표하세요. 참 중요합니다. 어떤 것이냐? 두 문자 한번 따봅니다. 자, 여러분들 박수 친다. 박수 칩니다. 박수 쳐요. 박수 친다. 무엇을 위해서? 세단 차를 위해서. 세단 차입니다. 자, 세단. 박수 친다. 세단 향해서 박수 친다. 박수 세단입니다. 자, 구역이 확정되어야 구역 안인지 밖인지 안다. 요 밖에 설치할 요 사업 때문에 요 구역 밖에 설치할 기반시설, 요 설치할 비용은요, 요 구역 시행사업자뿐 아니고 외부에서도 비용을 냅니다. 비용을 내. 왜? 요 구역뿐 아니고 바깥 지역도 같이 이용하니까 요 시설 설치 비용은 같이 공동부담합니다. 그래서 요 구역 밖에 설치하는 기반시설 설치 비용의 부담 계획. 보이시죠? 이것은요, 확정돼야 아닌지 바뀐지 안다. 이겁니다. 자, 또 이 사업이 수용 방식이면 수용 사용 대상, 토지 등의 세부 목록. 자, 수용은 딱 구역 내에서만 수용합니다. 밖에 있죠. 수용 못합니다. 수용되는 범위는 구역이 확정되어야 알 수 있다. 이 말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 세입자 보호 봤습니다. 세입자 보호. 세입자도요, 구역 딱 밖에 있죠. 보호해줍니다. 구역 안에 있어야 세입자 보호됩니다. 세입자 보호 대책 범위 구역 정해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요, 아주 큰 사업장은요, 한 번에 하지 않고 단계를 나누어서 1, 0, 9 이렇게 구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구분하려면 단계적 사업 시행 하려면요, 구역이 확정돼야 단계 구분을 할 수가 있다. 그죠? 해서 여기 박수세단, 박수세단에 해당이 되어지면 구역이 정해져야 아닌지 바뀐지 수용 범위, 세입자 보호 대책, 단계 구분 할 수가 있다. 라는 의미에서 박수세단 이것을 체크하십시오. 네. 보시고. 자, 어려편 6번입니다. 당연히 지정권자들은요, 직접 또는요, 요청받아서 개발 계획을 변경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번 시간 배울 사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